오늘 답변도 전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보내주셨던 질문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슷한 질문끼리는 묶어서 이렇게 제가 모아봤는데요. 먼저 오늘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평소에 이제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남북한 문제와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저희 공사님과 소장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공사님, 소장님 외에도 저희 수강생 분들끼리도 평소에 이야기 못해 본 분들도 있고 생각을 좀 듣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북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최선희 제1차관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이제 북한 외무성의 실태는 어떠신지 알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노동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발간 전에 최종 컨펌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님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북한 외무성 지금 현 실태를 내가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에서 평양 외무성을 지금 들이다 보니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 달째 북한 외무성이 공식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결국은 외무성이라는 거대한 행정 집단이 그럼 지금 놀고 있느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용 미국하고 협상하는 것도 없고 어디 외국 가는 것도 없고 대변인 성명도 안 나오고 지금 대단히 조용해서 지금 내가 판단하건대는 아직 다음 정원에서 김정은이 비록 정면 돌파 자력 갱생 하자라고 선포했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런 대북 제재 계속되는 속에서 제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북핵 문제는 어떻게, 이 디테일 과정을 지금 아직도 지금 내부에서 조율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방향을 고려하는 순위가 또 하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지금 어쨌든 이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우한 폐렴 사태가 전혀 예측 못했던 돌발 변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북한 외교를 보면요, 북한 외교는 물론 미국과 1차는 미국, 두 번째는 한국을 대상해서 하는 거지만 항상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이라는 이 거대한 대상하고 하려면 북한 자체의 능력은 대단히 작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뒤에서 계속 받침해주냐? 중국이라는 형님이 뒤에서 딱 물어주기 때문에 중국이 불안하면 북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든든한 형님을 딱 믿고 폼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형님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동생이 형님이 사태를 진정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했다가 예견치 않았던 돌발 상황이 생겨서 형님이 제가 가봐서 산소통을 붙여가지고 구급차를 보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빨리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겠느냐, 중국이. 그래서 이걸 지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로서 지금 북한 외교에서 북한 내부를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고 정상적인 국가들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런 정상 한계를 완전히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오기 전에 금방 평양으로 직접 입수한 단독 첩보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오늘 북한 외무성이 현재 있는 공간들에다가 각서를 보냈어요. 어떤 각서냐? 이제부터 북한과 외국과의 국경을 완전 전면 봉쇄한다. 그러니까 여유라는 거 없다. 절대 못 들어온다. 이걸로 하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2월 15일 날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외교 공간들이 외교관들이 격리돼서 바깥에 못 나와요. 지금 나올 때 딱 2월 재고 호텔인데 절대 못 가고 10월 동안 안에 있으라 했는데 북한이 이걸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또 발표. 그러면 한 달 동안을 지금 대사관에서 외교관들이 이건 완전히 강제적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완전히 대사관 내부에서 어느덧 지금 이거 이제 또 보름 동안 어떻게 참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미난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긴급 경기를 단독 공개를 하나 했는데, 지금
대사관 내에서 외교관들 나올 때 무조건 강제 이거 온도 측정을 합니다. 북한이. 그런데 이 온도 측정에 동원되어 있는 게 의사들도 있지만은 북한 외무성 사람들이 다 나가서 썼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면서 야 이거 이성분이 나온 이게 집행력이로구나. 내일 그 북한이 이런 겁니다. 노동신문에서 당의 요구에 무조건 당의 결심만 우리는 한다. 이런 목표를 제기하고 데일리 NK가 입수한 자료에는 김정은이가 이거 왜 평양시에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외국인들이 평양시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 외국인이 북한 사람에서 감염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북한 없다고 했는데 북한이 있는 게 증명되잖아. 외국인이 북한 사람은 뭐 걸려도 입딱 다물게 하거니 뭐 근데 외국인이 걸리면 이건 은폐할 수가 없고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딱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반대로 외국인이 어디서 옮겨와서 다니다가 북한 사람한테 전파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육학조사라는 거 하잖아요. 외국인을 육학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다더라 라고 외국성이 왜 가만히하고 질투하니까 이성건이가 뭐라고 하느냐. 원래 정상대로 나오면 물론 김정은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지도자로서 야 이거 당장 대책을 취해. 그러나 지금까지 뭐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외무성은 물론 지도자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건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제법적 질서와 이걸 과정을 걸친다고 그죠. 예를 들면 자 대사관들이 이렇게 하고 대사관 김정은이 말하면 다 무조건 외교관들 강제로 대사관에 들어가서 다 온도 재라 이렇게 되는데 뭐 다시 김정은한테다가 이거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대사관에 들어가서 온도 재는 건 이건 국제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방도는 의료 집단이 뭐 여서에서 이렇게 돼서 뭐 제일 좋은 방도는 친선병원에 외교단 병원이 있어. 외교단 병원에 와서 매일 온도 측정을 합시다. 이렇게 허상 협력 방안이지 강제적 방법은 절대 안 되는데 이성호는 그렇게 명령하면서 위대한 원수님의 명령 간철 지시에 알았습니다 하고 외교부가 먼저 나서라. 그러니까 언제 무슨 보건성의 통제에서 그 사람들 나가서 언제는 이건 수령이 지시하는 명령 사항에 대한 이거의 절대성 무조건 정신이 아니다. 이거 완전 군대식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완전 이거 뭐지 검역 방역복을 입고 막 외관들이 막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가 딱 보면서 무슨가는 이성근이가 이렇게 막문회가로 오는 걸 김정은이가 좋아할까? 아니면 후회라도 야 이마 세상에 외무상이 그런 막문회가로 하는 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투할까? 내가 대단히 난 지금 아직도 결과가 궁금한데 후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론화되면 만약 청아질 때 예를 들면 뭐 한화회담 결렬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밑에 사람한테 뒤집어 쓴 것처럼 그게 끝난 다음에 외교단에서 와 가면 또 역시 그 책임을 이성거리 불어서 야 군대처럼 외교관을 다루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더 하겠는지 아니면 이성건이 이러한 행위를 김정은이가 야 나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군인을 보낸 거야. 이건 앞으로 판단 어떻게 될 좀 상황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최선희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최선희는 북한에서 우선 첫째로 유무오학이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최선희는 외무성에 들어와서 줄곧 해외 생활을 우선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북한 외무성에 있다가 또 3년 되면 외국에 나가서 외교관 생활하다가 또 대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계속 유럽과 평양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최선희는 줄곧 한번 그러니까 왜 공부는 나가서 했지만은 가족과 함께 나가서 현실적으로 대사관에서 해외 근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외무성에서 쭉 일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해외에서 담을 얼마라도 현지에서 가족과 함께 근무한 사람하고 아무리 외교관들도 북한에서 쭉 근무한 사람하고 조금 틀려요. 이 온 가족과 함께 자율민주 시스템을 체험한 사람하고 왜 이게 생활이라는 거 대단히 좀 이상해요. 내가 야 외국에 뭐 한번 런던에 갔다 와서 가족 한테 모아놓고 야 런던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뭐 걔들은 진짜 뭐 자유롭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듣는 사람이 그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온 가족이 3년과 4년을 주기로 해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또 같이 들어와서 또 그 가족이 그대로 집에 와서 살면 그 가족 내부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그렇잖아요.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갔는데 내가 앉아서 술 먹으면서
아, 저 김정은 세계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는데 같이 앉았던 아내가 아니 이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뭐 하면 이 북에서 그러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우리 무슨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집안에서 복잡한 북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집들도 많거든. 그런데 온 가족과 애들이 같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체험한 사람과 혼자서 다니면서 한 사람은 또 가족 내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최선희도 북한 외무성 내에서는 강경부류에 속하는 이런 사람이다. 네. 이걸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신문의 최종 컨펌자. 네. 노동신문의 최종 컨펌자는 노동신문사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신문사 사장은 북한에서 말하면 당 중앙위원회 선동부 부부장, 그러니까 부부장 겸직의 부부장직을 가지고 노동신문사 사장인데 사장이 마지막 신문 나가기 전에 오케이 하는 신문이 나기 때문에 최종 컨펌자는 노동신문 사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선희하고 대학교 동기였는데 유학도 같이 가고 동기였는데 뭐 썸씽 그런 건 없었습니까? 쌍싱은 내가 최선희보다 2살 어리거든요. 그래서 12살, 그러니까 난 14살, 최선희 12살.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 때죠. 아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유학도 같이 가고 국제관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최선희 아버지 직무는 뭐냐? 최선희 아버지가 내가 14살 때 간 12살이었는데 아버지 직무가 김일성의 한국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김일성의 북한에서는 책임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속이라는 게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느냐?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똑같아요. 네. 이 사람만 한번 나타나면 그때 당시로서는 자기가 보고 그 자리에서 가서 김일성한테 이야기하고 김일성이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야 저놈아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 일 대단히 잘 못합니다. 이러면 목 나는 거지. 그래서 최선희 아버지한테 벌벌 떨어서 북한에서 그런 집 자녀 정도 출신이면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자기 아버지가 뭐 종합대학 가고서 종합대학 총장한테 우리 대학 어디다 이러면 금방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공부를 얼마나 핏하게 하는지 나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열성이 비상하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가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집 애들도 대단히 공부했는데 얘는 내가 아이 때부터 가만 보니까 나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차단되는 것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 때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볼 수 있는 정보량은 한계가 있어요. 뭐 외국 소설 정도 뭐 그런 정도 읽으면서인데 얘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서재 책상 위에 별의별 정보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 때부터 그런데 여자인데 그런데 흥미를 느껴. 아버지 책상 위에 있는 북한에서 참고통신이라고 하는데 참고통신 이런 걸 보는 거지. 우리 누구도 그리고 와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냐.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냐. 노동신문에 나오지 않은데. 얘 그거 다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뭐 어느 후보하고 어느 후보. 그럼 우리 입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이야기, 이런 거지. 그래서 대단히 아이 때부터 그 아버지 이런 걸 보면서 정치에 대한 이 관심 세계적으로 또 걔가 태어나서 지금 뭐 그때 서른공산당하고 중공산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당과 서른공산당과 중공산당 사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 뭐 이러면 우리 눈이 킁해서 이게 뭐 생전 처음 듣던 소리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썸은 없으신 걸로. 썸은 진짜 없어요. 썸이 있었으면 우리 집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또 최선희하고 우리 집 사람 우리 같은 동문 4년 후배거든. 우리 같은 학교.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그러면 조금 이어서 먼저 하나 핵 관련된 문제 하나 여쭤보고 그리고 이어서 통일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또 고민이 담긴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북한이 진짜 핵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북한 핵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질문이 너무 커서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답변하기 힘든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북한 핵을 어떻게 하면 포기할까? 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써봐야 된다. 그래서 우선 1차적인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런 거를 이제 지금처럼 계속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뭔가면,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측면에서 우리가 좀 흔들고 이제 허물어볼 수 없느냐. 이건 바로 우리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려면 우선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교류해야 돼.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접촉하고 교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얻고 흔든다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과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 대북 제재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관광 자유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관광 자유화하자.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그 관광 자유화를 통해서 북한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 북한이 이걸 관광을 통해 소득을 통해서 얻는 소득과 이걸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내리겠느냐 이런 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평양에 가면요, 중국 여우코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중국 여우코들조차 평양에서 자유로운 관광 못합니다. 다 가이드가 데리고 딱 그룹 관광에서 한 곳에 보이면 100%다 버스에 다 걸고 오케이 끝 하면 버스에다 태워서 마지막 사람까지 버스 탔는가 확인하고 딱 되면 문 타가다 딱 그다음 지역으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북한에 관광 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국 여우코들이 와서 아무리 평양시 돌아봐 해도 북한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이렇게 부러워서 이렇게 눈길을 보는 사람 없어요. 왜? 이상하게 우리 민족은요, 이상하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보다 엄청 달살지만은 절대 중국을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아우 저 쟤들 저거 아무데나 막 춤 받고 저거 또 중국 사람들 이렇게 뭐 춤도 받고 이거 뭘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길바닥에. 그런데 북한에 오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 중국 동북지방 지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생활 습관이 그대로 배겨있는 게, 그러니까 대단히 말은 안 하지만 혐오증이 있는데 우리 욕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 볼 거라고 보고 우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북한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평균 북한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키가 더 커요. 머리 하나가 더 키고, 아무리 평양 사람들에도 평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이 여성들이 피부 딱 보면 이게 금방 차이나요. 한국 여자들은 이런 북한 여자들 같은 그런 피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측면으로 북한 자극하는 이런 걸 나는 진짜 많이 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만 쓰지 말고 축구 경기, 여러 축구 경기에서 골을 몇 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00가지 방법이 있고 10,000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각양 모든 우리 수단을 적절히 잘 예약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핵이다라면 무조건 제재일변대로 쟤들은 틀어막아야 꼬꾸러진다. 이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